샬롬. 함께 떠나는 성경 여행 제4과 출애굽과 제국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제3과 입애굽과 민족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출애굽, 즉 애굽에서 가나안 안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될 사건이 입애굽, 애굽으로 들어가는 일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셉이 먼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22년 만에 형제들과 화해를 하면서 아버지 야곱도 애굽에서 즉 고센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약 430년 동안 70명의 야곱의 식솔들이 엄청난 숫자로 번성하게 된다라고 지난주에 3과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부터 이렇게 제4과 출애굽과 제국, 먼저 제목의 의미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계속 이어지는 내용의 이해가 쉽겠습니다. 출애굽, 3과에서 입애굽을 한 이스라엘 민족들, 그 이후로 약 43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의 탈출을 계획하시는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맞선 제국이라 실제적으로는 애굽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제국,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다른 민족을 통치하고 통제하는 정치 체계를 가진 나라를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이런 정치 체계를 갖춘 나라는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에 제국이라는 개념은요, 절정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현대에 와서도 이 제국이라는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주로 힘으로, 그리고 무역으로, 나가서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합의를 통해서 다른 민족을 통치 혹은 통제하는 그런 체계를 갖춘 나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과 이 반대 개념에 있는 애굽의 그 제국 통치 체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힘으로써 다른 민족을 통치 혹은 통제하려고 하는 제국, 이 애국과의 힘의 대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사과의 주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과의 전체 성경의 배경은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첫 번째가 제1장에서 자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의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 이어지는 공부에 이 부분은 상세하게 설명이 나오니까 그때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는 애굽의 왕자로 등장하는 모세 이야기가 나오고요. 3장에서 4장까지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을 하지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10가지 재앙 중에서 9가지 재앙, 즉 모세와 바로의 협상
과정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5장에서 10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12장 전반에 첫 번째 유월절 이 내용도 뒤에 가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장 후반부에서 15장까지 하나님의 역사의 대서사시라고 할 수가 있는 출애굽과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장부터 18장까지 이 백성들 불평 불만 내용, 그리고 그것을 지도하는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이 사과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과 출애굽과 제국에 대한 시간적 흐름은 기원전 약 1446년경에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쭉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이전까지의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시간의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시간이 있다면 공간이 있겠죠. 지금의 공간은 애굽이라는 나라가 주된 공간입니다. 그리고 호렙산, 고센, 홍해, 신광야, 르비딤 등 공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로 삼으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은 당연히 모세가 되겠고요. 그의 형인 아론, 그리고 애굽의 왕인 바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출애굽을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를 빼놓고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번창한 자손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손에 대해서 하늘의 뭇별을 셀 수 없을 만큼 너희 후손들도 그렇게 되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로부터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출애굽을 하는 그때쯤 되어서 출애굽기 1장 7절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셨던 자손에 대한 그 약속이 성취가 됐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까? 매우 번성하여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바로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뜻이 자손에 대한 그 약속의 성취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후손의 번성의 약속의 성취 구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5절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뭇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시리라 약속을 하셨지요.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출애굽기 1장 9절 바로에 의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백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 요셉 이렇게 이어집니다. 요셉이 먼저 애굽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을 만납니다. 아버지 야곱도 애굽에 정착을 합니다. 430년이 지나는 동안에 70명의 야곱의 식솔들이 출애굽기에 의하면 장정만 6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60만에는 아이들과 여자들이 제외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합치면 200만 이상이 됩니다. 이것을 본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라고 하는 출애굽기 1장 9절의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성취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 엄청나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인하여서 번성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요셉의 시대에는 애국과 매우 친밀했습니다. 즉 창세기 그 후반에 가면은 야곱의 장례 때도 애굽의 고위직들이 장례 위원이 될 만큼 이 히브리인들과 그리고 애굽은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해지고 번성해지다 보니까 위협을 느낀 바로가 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친밀한 관계에서 노예로 취급을 하면서 정책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 인구 조절 정책을 세워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 대상은 히브리인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렇게 인구 조절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 이유는 출애굽기 1장 10절에 매우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애굽이 어떤 나라와 전쟁을 할 때에 자기들의 노예였던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리어 대적들과 연합해서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애국과 민족에서 즉 삼가에서 사과의 출애굽과 제국으로 넘어오면서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뭇별과 같이 번성하겠다는 약속이 애굽에서의 430년을 지나면서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구도를 이 사과에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이후에 우리가 성경 여행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사호가 첫 시간으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사호가 이어서 성경 여행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살롬.